안녕하세요. 반야심경 해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첫 번째 시간에는 반야심경에 대해서 발제를 해드렸고, 두 번째 시간과 세 번째 시간에는 오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단에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혼동이 좀 있지 않을까, 혼동이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번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때 동양에서는 천지를 만물의 근원으로 생각을 해서 하늘은 만물을 낳고 땅은 만물을 기른다 해서 양육한다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오온이 있고 나서 육근이 있고 나서 육진이 있고 나서 육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오는 지금까지 우리가 색수상행식 그렇게만 알았지, 육군이 수자상 혹은 수명상이다 하는 이론에 대해서는 거의 거론된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저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거론된 것은 원각경을 보고서야 알았으니까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오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원각경에서는 오는 허공에서 나온다. 허공이 무엇냐? 마음 자리이다. 그 마음 자리가 뭐냐? 명근이다. 생명명자에 뿌리 근자 써가지고 명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허공, 천지는 마음 자리이고, 마음 자리는 생명의 뿌리이다. 명근이다. 하는 허공하고 마음자리 성, 마음 신변에 날생자 쓰는 성자, 그리고 명근, 생명명자에 뿌리 근자 해가지고 명근은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오온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온을 뭐라고 설명드렸냐 그러면은 마음 자리에서 나오는 생명작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온은 색수상행식은
마음 자리에서 나오는, 명근에서 나오는 생명의 작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가장 정확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음 자리가 아닌 마음 자리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사실은 허상입니다. 그 허상이기 때문에 공이라고 했습니다. 공은 걸림이 없는 것이라고 했죠. 달통하는 거다. 통달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에는, 곧 마음에는 자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생명도 자성이 없다는, 허망한 것이다. 이 생명이라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 시간에 뭐라고 했냐 그러면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 행식, 그렇게 해가지고 강의를 끝냈었죠. 그러면은 오늘부터는 지금부터는 다음 구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할 구절은 무안이비설신의라는 구절입니다. 자, 마음은 공하기 때문에 오온이 없었고, 오온이 없기 때문에 무안이설신의, 여기서는 안은 안근, 이는 이근, 비는 비근, 설은 설근, 신은 신근, 의는 의근을 이렇게 줄여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작용이 없으면은, 쉽게 얘기해서 숨이 끊어지면은 우리 육신에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의 육군이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자,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 이 육근을 보면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 몸이 전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받아들이는 감각이란 말씀입니다. 이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아상입니다. 아상. 수자상, 아상, 인상, 중생상 그랬죠. 이 아상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그 무안이라고 했어요. 무안근이죠. 자, 그러면은 무는 망이야 그랬습니다. 망은 도야, 없어지는 겁니다. 도망간다 그런 뜻이죠. 없어지는 거다. 무는 그렇게. 안은 목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목하고 안하고 어떻게 다르냐. 안은 눈동자로 보면 됩니다. 목은 눈동자를 포함한 전체, 우리가 눈을 보면 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눈이 보고 시각의 작용을 일으키는 뿌리다. 그래서 안근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마음 자리에서 생명작용이 빠졌죠. 색진을 일으키는 안근이다. 이 색진이라는 것은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전 시간에. 다음에 또 설명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수명이 존재함이 없어서 우리 눈이 보는 감각의 뿌리가 되는 안근도 없다. 그런 말이 됩니다. 이는 듣는 것을 주관한다. 주청이라고 그랬죠. 마음 자리에서 오온이 성진을 일으키는 이 근이다. 안근하고 같은 논리로 대신을 할 수가 있겠죠. 비는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인기자비야 그랬습니다. 코에서 기를 빨아들이는 게 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코는 기를 빨아들여서 그 기에 대한 감응을 하는 것을 우리는 향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음 자리에서 오온이 육진을 일으키는 비근,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은 입에 있는데 그래서 말하기를 맛을 구별한다. 설 제구 소위 언약 별미야 그랬단 말씀입니다. 제가 좀 전에 번역을 해드렸습니다. 이것은 역시 마음 자리에서 일어난 오온이 미진을 일으키는 그 설근을 말한다. 역시 같은 방법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신은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신은 궁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려부에서 이르기를 궁은 신이다 해가지고 이 둘이 서로 혼이 되기 때문에 달리 설명을 하는 말이 없습니다. 한문 사전에 보면은 설문회자에 봐도 두 자가 서로 호훈, 위호훈, 서로 호훈한다, 훈이 된다 이렇게 했죠. 궁은 궁필입려부자. 이게 려라는 것은 등뼈를 얘기합니다. 궁은 몸은 반드시 그 등뼈 속으로 들어가는데 구는 말하기를 신위추다 척추. 그래서 무엇을 주관하냐 그러면은 척코를 주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척골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척수라고도 하죠. 이 척수는 온 몸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있어 가지고 온 몸의 반응을 받아서 뇌로 전달을 하거나 또는 뇌의 명령을 하다라는 역할을 하죠. 옛날에도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자리에서 오온이 촉진을 일으키는
신근이다. 은은 뭐냐면은 은은 지야 했습니다. 또 지는 마음이 가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경의 대학 소요를 보면은 총포 말려 위지 심이다. 이 전에 심을 공부할 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종합적으로 모든 생각을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게 마음이다. 그러고 이 정이 된다. 정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칠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칠정은 희노애락 애오욕 해가지고 이걸 칠정이라고 말하는데, 좀 더 자세하니 말씀을 드리면은 희노애락 애오의 결과에 따라서 생기는 하고자 하는 의도, 욕, 이것을 정의라고 그렇게 우리 조상들은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에 대한 이 정의는 틀림이 없을 겁니다. 정에 의해서 마음이 되고 가고 생각되는 것을 위지의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은 제 설명을 듣고 한번 곱씹어 보면은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역시 마음자리에서 오온이 법진을 일으키는 의근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육군이라는 게 없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안 했습니다. 마음에는 자성이 없기 때문에 이 마음 안에는 이 육군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 육군은 그럼 어디가 있냐? 오온에 있다. 생명의 바친 성, 마음 자리에서 일어난 마음의 작용이 있어야지 비로소 육근이 있지. 마음 자리를 떠난 마음에서는 이 육근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아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선남자여 운하 아상 위 제중생심 소증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역시 원각경의 일부분입니다. 선남자여 아상이 무엇인가요? 하고 물어보니까 말하자면은 대부분의 중생심에 의해서 증험된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육군은 밖의 반응을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중생심에 의해서 증언된 것이다. 받아들인 것, 똑같은 얘기가 되죠. 그게 바로 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설명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간략하게 제가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뼈가 우리가 뼈가 300몇 개가 있다고 그러죠. 이 뼈가 조절이 잘 돼가지고 가면은 우리는 우리 몸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이 사지가 현환해가지고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긴장하거나 느슨해져 가지고 느슨해지면은 뼈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나타나냐 그러면은 고통이 나타나요. 아픈 곳이 있게 됩니다. 그 아픈 곳이 있어가지고 괴방을 섭양하거나 약을 먹거나 침효를 했죠. 이것은 뭐냐 그러면 침예라고 침예인가? 침예. 우리가 침 맞는다 할 때 하는 거. 이걸 효인지 예인지 가만죠. 하여튼 간에 뜸 뜨는 것을 그렇습니다. 뜨게 되면은 침을 맞거나 뜸을 뜨게 되면은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안 아플 때는 내가 있는 것을 몰랐는데 아파서 이것을 치료하려고 침도 맞고 뜸도 떴더니 아, 이건 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아상이다. 쉬고 이런 연유 때문에 정치하게 되는 것이 비로소 나의 몸을 드러낸다. 정치하여 나의 몸을 드러낸다. 이게 아상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성이 없다고 그랬죠. 그 마음 더 나아가서 열애를 증험해서 결국 필경에는 청정한 열반을 알게 되는 것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깨달아서 득도를 한다라고 느끼는 것까지, 그것까지 모두 아상이다. 이렇게 아상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아시고요. 다음에는 색성향 미촉법으로 들어가 보죠. 이걸 보고 육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육진도 없다. 색진, 성진, 향진, 미진, 촉진, 법진, 이 육진도 없다. 왜 없냐? 근이 없기 때문에. 자, 근이 없으니 당연히 우리가 느끼는 감각 기관이 없으니 당연히 그 느낌도 없다. 우리가 숨이 끊어져가 죽어버렸다. 그러면은 죽었을 때는 우리가 입, 눈, 코, 귀 이런 것은 있지만은 그 입, 눈, 코, 귀가 느끼는 감각 기관은 소멸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진도 같이 없어진다. 이 육진은 우리가 금강경이나 원각경에서 배운 인상이다. 그래서 육진, 즉 인상에 대한 설명이다. 자, 이 무색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색도 전에 일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색은 설문회자 주에 보면은 안기야, 얼굴에 나타나는 기다. 아니라 하는 것은 양미간이다. 그랬거든요. 마음은 기의 돛, 마음이 있으면은 기에 도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가 발생하면은 달어 미한, 미간에 도달하는데 이것이 곧 색이다. 그래서 설문회자주에서 말한 색은 우리가 마음이 생겨서 기가 되고 기가 생겨서 미간에 색을 드러내는데
그게 마음을 나타내는 색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것을 색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진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마리 사슴이 달리면서 일으키는 흙먼지다. 색진은 뭐냐 그러면은 눈에서 안근을 통해서 감각을 느끼고, 안근이 눈을 통해서 감각을 느끼고, 그 안근이 느낀 감각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생각을 색진이라고 한다. 그래서 심지어는 원각경에서는 육진이 없으면은 마음도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에 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진이죠, 이것도. 그러면은 다시 소리를 듣고 이 근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생각을 성진이라고 해야 되죠. 그 설문회자주에서 설명한 것을 보면은 음야 했습니다. 이것은 전주한 글자이다 하니까 여기 이것은 알 필요가 없겠고, 이것은 혼합해서 말을 하거나 분석해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분석해서 말을 하면은 이르기를 마음에서 일어난 바에 따라 밖에 절이 있게 되는데 이것이 음이다. 우리가 학교 종을 땡땡땡땡 친다 그러면은 종소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는 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소리다, 종음이다, 응? 그렇게 되죠. 근데 이게 학교에서 종을 땡땡땡 치면은 수업을 시작하는 소리구나. 아니면은 수업을 끝내는 소리구나 하고 소리에 의미가 있게 되죠. 그게 성과 음을 분리해서 쓰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상각치우 하는 것은 소리다. 땡땡땡땡 나는 소리다. 응? 이게 공상각치우는 5가지로 그 소리를 분리한 거죠. 그럼 이 소리의 의미를 둔 것은 음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성진은 뭐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가지고 소리를 듣고 생각해가지고 음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죠. 마음 작용이 되기 때문에. 다음은 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은 방이다. 꽃 향기로울 방자, 꽃에서 향기가 나오는 혹은 풀에서 나오는 향기, 그것을 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은 풀의 향기이니 범언하기를 그렇게 얘기를 했다. 대야에서 말하기를 그 향은
시승, 비로소 올라간다. 향은 올라간다. 응?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향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향진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비근에서 일으킨 향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향진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다음에 미를 보면은 자미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는 많은 것을 말한다. 이거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미는 흔히 얘기할 때 우리가 오미, 육미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나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서양에서 얘기할 때는 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매운 것을 맛으로 취급을 않고 통증으로 취급을 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 옥편에 보면은 저는 옥편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옥편에 보면은 금은 매운맛이고 목은 신맛이고 수는 짠맛이고 화는 쓴맛이고 토는 단맛이다. 이렇게 5가지 맛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 미라는 것도 설근에서 일어난 맛에 대한 반응을 얘기를 하겠죠. 다음에 촉 했습니다. 촉은 뭐냐 그러면 저야 했습니다. 우리가 저촉하다 그런 얘기를 하죠. 저촉을 한다는 것은 경계를 넘어서 가지고 부딪힌다는 겁니다. 촉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촉이다. 닿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우부왈 저촉이야.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촉지는 신근이 몸에서 느끼는 감각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일으키는 것. 이걸 말한다고 보면 되겠죠. 법에 놨습니다. 제가 법을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다 하고 앞에서 뭐 2-3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 법을 설문해자에서 찾아보면은 이 법이란 글자가 없습니다. 근데 강의자전에서 찾아보면은 법의 고문은 이것도 법이고 이것도 법이고 이것도 법이다. 이렇게 3글자로 통용이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문해자에서 이 가운데 자, 이 자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자 또 한번 키워보도록 하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잘 보이죠? 이게 법자입니다. 이 법의 고자라는 얘기죠. 이 법을 형이야, 형벌을 준다.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럼 왜 형이라고 했느냐? 평지여수, 평평하기가 물과
같아야 하기 때문에 이 물을 고종수 물을 따랐다. 이것은 삼수변을 썼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것은 뭐냐 그러면 치자입니다. 치는 우리가 해치, 해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광화문 앞에나 경복궁 앞에 보면은 이 해태상이 있습니다. 이 해태라는 것은 소위 촉, 부직, 자, 거지 이렇게 씁니다. 바르지 못한 것에 부딪혀 가지고 보내버리는 거. 이게 치다. 그렇기 때문에 고, 종, 치, 종, 거를 따랐다. 여기에 치가 있고 여기에 거가 있죠. 자, 여기에 거가 있고 여기에 치. 그리고 여기에 수. 그러니까 이 뜻을 좀 더 들여다보면은 물이라는 것은 평평하기도 하지만은 바른 것이다. 이 바르지 않은 것, 물처럼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있으면은 보내버린다. 이게 형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법은 형이라 그랬으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의를 형성을 하죠. 마음 가는 곳이 생기죠. 이 마음 가는 곳이 생겼는데 이 마음 가는 간 곳이 바르지가 않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형을 해야 된다. 이 형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불경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 그러면은 제복한다 그렇게 제거해 버리거나 복종시켜 버린다. 그 제복하는 것을 형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따라서 일어난 생각이 바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생각을 제복시켜야 한다. 내가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을 형해야 된다. 법해야 된다. 제복해야 된다. 눌러서 도둑질을 안 하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게 법진이다. 하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원각경에 차 허망심은 이 허망한 마음은 왜 허망하냐? 자성이 없기 때문에 허망한 겁니다. 육진이 없으면은 있을 수가 없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 다음에 자 인상이라는 것까지만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자여 이것 역시 원각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9장인가 그럴 거예요. 선남자여
운하인상, 인상이 무엇인가 하면은 말하자면은 대부분의 중생심에 의해서 깨닫거나 대부분의 중생심이 깨닫거나 증득한 것. 아까 아상은 증득된 것 그랬죠. 그런데 이것은 중생심이 깨닫거나 증득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상은 뭐냐 그러면은 수동이라고 그러면은 인상은 능동이 되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 능동적인 것은 우리가 깨닫거나 증험한 것. 내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네? 하는 것은 우리가 깨달은 게 되죠. 이것은 인상이 됩니다. 선남자여, 깨달음에는 깨달음에 아상이 있으면은 다시 나를 인식하지 않는다. 불보이나,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뼈가 모두 조절이 다 돼 있으면은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 내가 있다고 한번 깨닫고 나면은 그런 상태라고 하면은 현환되지 않는 이상 다시 나를 인식을 하지 않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깨달아진 것은 내가 아니다. 깨달은 것 역시 마찬가지다. 나를 깨닫고 나를 깨달아 초과하는 것. 그러면 아상을 깨달아서 초과하는 것. 내가 깨달아진 것을 내가 반응을 느낀 것을 초과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내가 증득하고 깨닫는 것. 저기 촛불이 있네? 여기 마이크가 있네? 내가 강의를 하고 있네? 이것은 내가 깨달은 거죠. 이런 것, 일체가 증자이다. 증이다. 깨달은 것이다. 내가 깨달은 것이다. 그러니 모두가 인상이 된다. 그런 것은 모두 인상이 된다. 인상이다. 그런 뜻이 되죠. 선남자여, 그 마음 더 나아가 둥글게 깨달은 열반까지도 구시아자 모두 아상이라고 하면은 마음에 있는 심재 소오 이제 막 깨달은 거, 이것은 내가 인식한 거 되겠죠. 마음에서 이제 막 내가 깨달은 거 소 해서 비탄 정리, 우리가 증험하는 이치, 삼가 증험하는 이치는 모두 인상이라고 한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설명드린 것을 알아들으실 수는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4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